안녕하세요. 고찬수 PD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얘기한 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주제 같습니다. NC소프트 얘기, 최근에 제가 NC소프트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은 게임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최근 게임 쪽에 관련된 컨텐츠에도 관심을 좀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NC소프트가 다른 회사들도 사실 이런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한데 NC소프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게임이 아닌 다른 컨텐츠 비즈니스 쪽에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페이지라고 하는 NC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야구에 대한 컨텐츠를 이제 서비스를 하는 앱이죠.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센터에서 이제 개발을 한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거기다 접목을 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히 개발하고 연구하는 걸 넘어서서 서비스로 직접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면 더 이게 조금 더 발전하고 뭔가 목표가 더 조금 뚜렷해지고 뭔가 현실에 적응하면서 더 뭔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직접 찾아내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포츠 분야하고 인공지능은 굉장히 밀접한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 스포츠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야구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실제로 그 야구라고 하는 이제 스포츠는 통계학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 머니볼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자주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야구라는 스포츠, 꼭 야구가 아니라 요즘은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통계학, 일종의 수학적인 계산을 스포츠에 적용을 해서 이제 스포츠 결과치를 더 높이려고, 통계가 과학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런 이제 활동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기가 이제 너무 확산이 됐는데 다시 모아서, 그 NC소프트가 게임 회사지만 게임 회사가 인공지능하고 되게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NPC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직접 이제 조작하는 게 아니고 게임 안에 있는 가상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캐릭터. 근데 그 캐릭터의 움직임이 기존에는 굉장히 단순했다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돼서 NPC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그거하고도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선이 닿아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컨텐츠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 이건 이제 미래의 컨텐츠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 게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게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인공지능 컨텐츠에 대한 관심하고 합쳐지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되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NPC가 발전해서 뭔가 되는 그런 디지털 휴먼,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아바타 이런 게 결합이 된 쪽으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이제 가상 세계, 가상 공간에서의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라는 것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NFT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종합적인 거에 대한 관심
게임 회사들도 비슷하게 저가 뭐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게임 회사들도 당연히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NC소프트의 오늘 주제로 인재성이네. 오늘 주제는 NC소프트에서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 초라고까지 얘기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작년 말쯤에 아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여기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이 소프트가 언제부터 됐냐? 1월 5일 초군요. 1월 28일 날 됐고 여기 보면 이제 이 NC 소프트의 유니버스가 한 달 만에 팬덤 앱에 2위로 올라섰다. 빅히트의 유니버스와 경쟁이 격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인터넷 연결이 없다. 네. 그래서 보면 NC소프트 뭐 얘기가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팬덤 관련 앱 2월 이용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1월 달에 나왔는데 2월에 벌써 2월 이용자로 봤을 때 네이버의 브이라이브가 뭐 당연 138만 이건 뭐 워낙 오래됐으니까. 근데 빅히트라는 이거는 하이브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죠. 네. 이거는 그 전 기사니까 50만인데 NC가 유니버스라는 걸로 26만. 그래서 SM에서 하는 리슨이라고 하는 어플을 이제 사용자 이제 면에서 넘어섰다. 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앱을 NC소프트에서 처음 출시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관심이 쏠렸죠. 게임사가 이런 이제 K 컨텐츠, 그러니까 K-팝 컨텐츠를 뭔가 서비스하는 그런 어플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했는데 나무위키에서 유니버스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기사를 뭐 사실 찾아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왜 갑자기 SM에서 하는 리슨이라는 것도 뛰어넘어서 이제 이게 그렇게 사용자가 많아졌냐라고 보면 이렇게 사실 많은 인기 있는 아티스트를 이 안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국내하고 해외에 있는 K-팝 팬들이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유료 어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 유저 등급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심지어 유저 등급에 따라서 뭐 댓글 숫자라든지 뭐 이런 걸 뭐 이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유니버스의 앱 어플이 있는데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 이런 제가 가로로 보고 있어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여기 유튜브 페이지도 있어요. 유튜브 페이지에 들어가서 분들이 그런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처음에 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영상도 올라오져 있고 팬미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기 자세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앱에 대한 뉴스로 들어가서 한번 좀 뉴스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카카오하고 NC소프트가 이제 손을 잡고 멜론하고 유니버스를 연동해서 카카오 팬덤을 공략하기로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사실 카카오는 이 멜론이라고 하는 거를 SK텔레콤으로부터 인수를 했죠. 그래서 사실 SK텔레콤이 전에 이제 멜론을 갖고 있어서 이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대부분 이제 음악을 듣기 때문에 음원을 사실은 국내 음악 시장은 통신사 위주로 재편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던 멜론이 아주 뭐 막강한 그런 이제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음원 사업을 안 하고 판 거죠. 카카오가 이거를 인수하면서 카카오가 이제 음원 사업의 최고의 강자인 멜론을 소유하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놓고 SK텔레콤은 최근에 이제 새로 또 하죠. 플로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멜론하고 유니버스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게임사인 NC소프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K-팝 컨텐츠 쪽에 대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S24 뭐 이런 데하고도 이렇게 같이 한다고 돼 있고 플랫폼 연동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이제 2주 전 뉴스에 보면 유니버스가 누적 다운로드가 5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 다운로드가 얼마나 많이 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있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이제 그 이용자 순위에서도 그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거기 이제 NC소프트의 유니버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그룹들하고 이런저런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니버스에 대한 뭐 영상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영상들을 한번 쭉 보고 여기 인기 있는 사실 그 K-팝 밴드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뭐 유니버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실제로 이제 다른 이런 팬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유니버스가 그러면 게임사에서 하는 NC소프트가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 NC소프트라고 하는 게임사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그 NPC라고 하는 거에서 발전해서 디지털 휴먼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고 게임사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NC소프트가 자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K-팝 밴드들의 페이스 캡처, 모션 캡처, 퍼포먼스 캡처 이런 걸 해서 이 가상 공간의 캐릭터, 아바타라고 요즘은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면서 아바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아바타, 그 K-팝 밴드 멤버들의 아바타가 뭔가 그런 공연을 하거나 아바타가 어떤 걸 하거나 하는 쪽에 기존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컨텐츠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새로운 걸 주고 있고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굉장히 넓다. 그러니까 이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아바타 가지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직접 뭘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걸 할 때마다 결국은 초상권이라든지 인격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아이돌 밴드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가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열광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게 합쳐지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NC소프트의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산업 쪽의 그런 움직임에서 앞으로 게임사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